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CS윈드 볼까요? 오늘 나온 새로운 이슈는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것 하면 지난달 31일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던 거. 그 이후로는 새로운 뉴스가 전해지지는 않는데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그려나가는 CS윈드입니다. 오늘 장중 상승폭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 3%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던 그쯤에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매일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또 눈여겨봐집니다. 38,7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력주들 볼게요. 일단 체크하려고요.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정말 많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반등세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역시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에이스 침대, 대원전선 정도가 한 3% 정도의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현재이네요. 정유주들, 아니 하나금융주주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내놨잖아요.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들여다봐도 중간 배당 뭐 다 합쳐보면 배당 성향이 한 20% 훌쩍 넘어가요. 한 25% 넘어가는 수치가 집계가 되면서 이마저도 매력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대 강세 진행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34,100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보고요. 정유주 볼게요. 정유주. 지금 오늘 흐름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 많이 빠졌잖아요. WTI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한 20%가량 국제유가 빠졌죠. 덩달아서 정유주들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 물론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정유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또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상승분이 좀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정유주들이요. 물론 뭐 SK이노베이션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사흘 연속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반도체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면서 이 시간에 연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주춤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좀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인데 외국계 창고를 통해 순매수 오늘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라 있더라고요. 15,350원 기록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판단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력 있는지요? 이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중심으로 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한 업체들 잘 나가는 거 알죠?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만 떼어놓고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하나둘씩 중단되고 중단될 예정에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련 업체들로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 IT 부품주들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광범위한가요? MWC 2020이 임박했습니다. 이달 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아시죠? 1년에 열리는 IT 가전박람 전시회 가운데 세계 3대 박람회로 꼽히곤 하잖아요. 그만큼 각각의 신기술들이 펼쳐지는, 선보이게 되는 그런 장소이긴 한데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참을 한다라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무언가는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말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뭉뚱그려 왔어요. IT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MWC가 일정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혹여나 하는 생각에 또 한번 챙겨볼까 하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아무래도 화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이쪽이요? 이런 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봐도 될지에 대한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MWC 같은 경우에 24일 날 이제 열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간이 남아 있어서 과연 이제 얼마나의 이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MWC 관련돼서 참여 안 하겠다라고 했죠. 얘기를 네. 했었고, 그럼 만약에 참여 업체들 계속적으로 만약에 불참하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사실 행사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다소 약화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 폴더블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확대를 하셔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 폴더블로 이제 전환 자체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이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폴더블 같은 경우에 지금 노트북에 관련된 수요도 일정 부분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스마트폰에서 폴더블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당되는 종목들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향후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여타의 기업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폴더블 관련된 신규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폴더블 관련된 판매 전망을 계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사실 KH바텍이라든지 UTI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접근을 많이 어렵게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이슈화되기 시작을 할 때마다 투자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물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 뭐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프로그램 매도에 한번 걸리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크게 낙폭을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만약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요. 한 2개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파워 프리즈마라는 종목이 도우인시스라는 이 관련된 이 종목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종목은 지금 에스코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0% 정도의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힌지 관련돼서 예전부터 금형을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갤럭시 폴드에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갤럭시 있어요. 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에스코넥이 지금 주가가 움직인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강하게 움직일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에스코넥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동안 왜 폴더블 폰 관련주 해서 저희 또 엄청 뭐 챙겨봤었던 시술이 있었잖아요. 뭐 불과 몇 달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았었나요, 주가가? 네, 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차트가 요 근래 들어서 사실 조금씩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몇 달 전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요즘 1월 28일부터 매수세를 지금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은 이런 힌지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부각이 됐었다가 지금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다른 종목군에서 또 찾으려고 하니까 에스코넥이 지금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MWC 이전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이제 갤럭시 시리즈 또 폴드 시리즈에 대한 언팩 행사를 현지 시간 11일에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획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현재는 밝힌 상황인데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에스코넥이 그래도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IT주 좋고 그 중에서 에스코넥 꼭 기억해두고 한번 흐름 챙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요즘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냥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눌려도 강하고 그냥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 강하고 막 이랬는데요. 완성차 업체들 물론 전기차랑 떼어놓고 보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뉴스들이 자꾸 들려와서요.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 국내 공장도 조업이 중단되게 생겼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타격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국내 공장이 일시적인 중단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실적은 사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은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에서 공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중단 사태가 길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 글로벌 관련돼서 1월 판매 실적을 사실 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판매 실적을 내놨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중국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은 이 현대차에게 조금 좋은 메리트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나 이 전기차 관련된 판매고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1월 판매치에서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40%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현대차가 지금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예전까지는 사실 실적하고 주가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도 그에 따라서 같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었고요. 만약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전기차 관련돼서 정말 판매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고 MS 관련돼서도 내연기관보다도 이 전기차 분야에서 MS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라면 예전 차화정 시대처럼 많은 프리미엄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는 사실 사이클이 조금 달라요. 2차 전지가 먼저 이 주가가 반영이 되게 돼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반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2차 전지 업체들이 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게 된다라면 현대차는 향후에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호흡은 길게 아무래도 가져가야 현대차나 된다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차가 사실 전기차 분야에서는 MS를 내연기관보다 지금 이미 잘 내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현대차가 유럽에서 판매고를 아무래도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이 주가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두시고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열어보시게 되신다면 생각보다 놀라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에 투자해서 현대기아차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를 해서 지난해도 내내 기다렸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신차 휴가네 하면서 아 이제 잘 나가나 했는데 또 이내 또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조금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긴 관점으로서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시각.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요? 네, 좋아요 의견. 좋아요.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내놓은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은행주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증권주 가지고 왔을 때 좋다라는 답변을 최근 들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적 뭐 보고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는 사실 전체를 아니에요. 놓고 봤을 때, 전체를 그렇죠? 놓고 봤을 네네. 때는 사실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주들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열사에 이제 하나금융투자가 있잖아요.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초대형 IB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발행업을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가 더 좋은 실적을 가미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하나금융지주 역시나 더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여타의 은행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관련돼서는 조금 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 점이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은행 업종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분기 실적만 잠깐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 부분은 사실 컨센서스를 좀 미달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비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1분기에는 실적이 의외로 다시 더 정상화되는 과정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QOQ 기준으로는 기저효과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 좋다라고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매력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둔 좋아요 투자 의견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주로 시각을 한번 돌려볼까요? 국제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도 최근 들어서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주 하면 국제유가랑 거의 차트 놓고 비교해보면 거의 얼추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잖아요. 역시나 대형 뭐 3사 정유주들도 열어보니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던데 그래도 국제유가라는 것이 막 지금 뭐 배럴당 $50 하는 게 막 $30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언젠가는 반등에 나설 텐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유주를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전염병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네. 과연 유가는 어느 정도씩이나 하락을 했을까요? 어떤 주가요? 정유주요? 유가요. 유가요? 네. 글쎄요. 뭐 지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내려가나요?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사스 때라든지 메르스 때를 보게 되었을 때 네. 유가가 경험적으로 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한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치를 미루어 본다면 아직 멀었다. 이 아직 말일 조금 수도 더 있네요. 하방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전일 유가가 반등을 한 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산을 더욱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정유주의 주가도 반등은 나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도 사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1분기까지도 그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없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제 마진 관련돼서는
레포트에서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정유사들도 가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펙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펙이 이 원유에 관련돼서 지배력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 정말 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그때가 이 관련돼서 원유 관련돼서는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 전분기 실적이 부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꽝이었고 LG화학, 삼성 SDI도 다 꽝이었어요, 지난해. 그런데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정유주는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 보입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네, 글쎄요의 의견 드리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에너지 섹터 역시나 디폴트 위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구조조정이 다 진행이 된 이후에서는 사실 정유주들은 보셔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 아직 멀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반도체 볼까요? 한동안 이 종목도 올해 달라진다라는 얘기 막 나오다가 잠시 조금 쏙 이슈가 안 되긴 했어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전히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한 가지는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회사인 서울 바이오시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는 모멘텀을 IPO 기대감이 있군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IPO를 예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상당 부분 많이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20일에서 21일 날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는 IPO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흥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서울반도체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TV를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80인치에서부터 더 큰 모델까지도 다양하게 내놓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이크로 LED 관련된 TV 시장이 개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서울반도체가 여기에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기술과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어필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정말 모멘텀이 불게 되었을 때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서울반도체를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신다라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반등,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로서의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그냥 좋아요의 좋아요? 의견을 일단 드리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 하나만 꼽을게요. 서울반도체 좋아요이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는 거 보아하니 이게 탑픽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종목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IT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만약 조정을 받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종목 에스코네? 네, 꼭 말씀드리도록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으로 올려둘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